안녕하세요. 음악 선생님들의 음악 선생님 박성선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5번, 6번, 11번을 남겨놨는데 오늘 그 문제들을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용시험은 기본적으로 이 평가 요소, 내용 요소에 근거해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5번, 6번, 11번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각각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교육론에서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악교수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ICT와 관련된 음악교육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악교육 심리 파트에서는 교육심리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인지주의라고 하는 음악교육 심리학과 음악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해당되는 내용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위화음에 대한 부분이 간단하게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로크의 어떤 그 숫자점, 계속점에 관련돼서 그 기록하는 방법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성의 그 전위와도 연관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우리가 연계를 시켜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별 음악 양식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크 시대의 그 짜임새, 음악의 어떤 짜임새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한 그 양식적 특징을 물어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기 파트에서는 이조악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박자 적기와 관련해서는 그 8분의 5박, 4분의 5박자에 해당하는 그 혼합 박자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5번부터 우리가 한 문제씩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베를리오즈의 가곡 멀리 간 사람의 조음김한 악보이고 악보의 일부이고 나는 가곡을 모노디 양식으로 편곡한 악보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노디 양식에 관련한 문제가 나오겠죠. 여기 멀리 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음김한 악보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했어요. 악보는 조금 이따 보고 우리가 먼저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기억에 표기된 숫자의 의미를 쓰세요 했어요. 그러면 나의 기억에 표기된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해서 숫자점에 관련한 해석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고요. 처음에. 그래서 요거가 1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의 니은에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니은에 관련되는 부분에 요거를 숫자를 악보를 참고하여 가의 악보를 참고해서 쓰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의 악보와 요 악보를 비교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여기서 1점이 되겠죠? 모노디 양식의 짜임새, 아까 모노디 양식의 짜임새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쓰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각각 1점, 1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는 시대별 양식에 해당하고요. 묻는 문제는 숫자 저음으로 표기된 숫자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 표기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숫자 저음의 원리와 구성음에 따른 화성적 표기법을 알고 있어야 됐고, 제시된 악보에서 이거를 그 원곡과 비교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디 양식의 두 가지 요소를 쓰라고 했는데요. 바로크 시대의 모노디 양식의 특징 하면 이 모노디 양식의 짜임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의 특징을, 양식적 특징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짜임새의 특징은 그 구성하는 부분을 여기 보시면 짜임새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쓰라고 했거든요. 자, 이 짜임새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선율의 짜임새라고 하는 부분은 호모포니와 폴리포니 같은
이 시대의 어떤 양식적 특징들을 설명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문제를 물어본 건데 16세기와 17세기 그래서 1600년을 근거로 그 기준으로 보통 해서 여기 바로크 시대가 시작이 되면 몬테베르디가 제1 양식과 제2 양식으로 나누어서 이 시대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 제1 양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폴리포니이고요. 그 다음에 제2 양식은 호모포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소위 짜임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폴리포니는 선율이 이렇게 나오면 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선율에서 이렇게 따라서 나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가냐면 각자 독립적으로 가는 구조예요. 근데 호모포니는 짜임새가 이 위의 선율과 독창 선율인 거죠. 이 독창 선율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여기가 독창 선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뒷받침하는 베이스 선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베이스 선율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베이스 선율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로만 짜임새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내성으로 채워주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수직적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이 수직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줄지를 알려주는 게 요 숫자 저음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 저음과 관련해서 짜임새의 문제가 연계돼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관련 문항 문제풀이반에서 우리가 요거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살펴봤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적으세요 해서 여기에 지속점이라고 하는 바소 콘티누오는 계속되는 베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작곡가는 선율선과 베이스를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알맞은 화음이나 내성은 연주자에게 채워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한 개나 그 이상의 콘티누오 악기로 이 베이스 화음을 연주하도록 하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요 그러니까 요 짜임새에 관련해서 문제가 기출 문제에서는 그 16세기 또는 17세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몬테베르디의 악곡들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멜로디가 나옵니다. 선율선이 나오죠. 독창 선율선이 나오고 이렇게 베이스 반주형이 나오면서 이 베이스는 지속저음이라고 하고 숫자저음을 포함한 그러한 것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토요일에 마인드맵 심화반을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이 마인드맵 심화반에서는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한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노트 정리로 해서 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노트에서 모노디 양식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카치아, 마드리갈, 아마릴리는 독창 성부와 그 다음에 계속저음으로 베이스죠. 카치니의 이 부분은 시의 운율을 반영한 리듬으로서 낭송조로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낭송조로 부르는 선율, 독창 선율과 그 다음에 그것을 화성적으로 뒷받침하는 계속저음으로 짜임새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묻는 문제를 다시 우리 악보로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D장조로 일단 악보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시작을 D의 밀도 화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본 화음으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숫자 5를 줬어요. 그러면 요 베이스로부터 요 선율은 5도 위의 선율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 나오는 이 숫자 5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 아래에 나온 나머지 숫자들을 파악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숫자는 기본 위치이기 때문에 별로 쓰지 않는 숫자예요. 안 써도 되는 숫자들을 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4, 3이 그렇습니다. 요런 숫자가 그렇고 4, 3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면 베이스가 라일 때 멜로디가 레가 돼서 4가 되고요. 4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라, 시, 도 해서 3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도 레미 4가 되고 시도 레샵미 3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4도, 4도, 그 다음에 3도. 자, 이거는 뭐와 뭐의 관계다? 베이스와 소프라노 선율의 관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가 나온다는 거는 여기 멜로디에 무슨 선율이 나온다는 것이요? 5도 선율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숫자를 가의 악보를 참고하여 쓸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성음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 파, 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도 화음인데요. 레파라이고 위에 레가 돼요. 근데 여기를 편곡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이렇게 이사화음으로 바꿨습니다. 이사화음으로 바꿨다는 거는 여기가 몇 화음이 되는 거예요? 이 음이 7음이 되는 거죠. 7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7음은 뭘로 해결이 돼야 되죠? 2도 아래로 해결이 돼야 되죠. 베이스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원곡과 똑같이 레를 쓰지 못하고 F 샵을 썼습니다. 자, 이러니까 레파라 구성음 중에서 파샵이 오면 조고는 1전위가 되죠. 자, 1전위가 되면 요거와 요거의 관계는 몇이 될까요? 파샵에서 솔라시 도레 이렇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문제와 연결해서 쓰셔도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전위의 개념을 쓰더라도 여기는 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노디 양식의 짜임새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우리가 앞에서 문제들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여기 소프라노 선율과, 그러니까 독창 선율, 그 다음에 지속 저음을 가진 베이스 선율. 자, 이렇게 두 가지 선율로 구성이 돼서 짜임새가 이루어집니다. 모노디 양식의 짜임새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독창 선율과 그 다음에 베이스 선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2악장 악보의 일부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이거 우리가 딱 보니까 요거는 2조 악기 문제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억에 들어갈 영문을 쓰세요. 요거 2조 악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 선율을 구성하는 주제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를 쓰세요. 자, 이거 총보독해죠. 여기서 어떤 선율이 나오는지 선율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죠. 이거는 그냥 악보 읽는 거예요. 자, 요거 노래가 지금 노래 선율이 아니죠. 여기는 다 반주 선율입니다. 여기도 반주. 자, 여기가 뭐가 될까요? 노래 선율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첼로가 입니다 라고 딱 쓸 수 있는데요. 계속 첼로만 나오나요? 모두 쓰라고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디라라라라리라라리 하고 멜로디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누가 받아요? 여기 목관악기 그룹이 받습니다. 디라다라라리다라리 하고 목관악기 그룹이 똑같이 다 받죠. 그러니까 요거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 1점. 그 다음에 이건 찾는 건 악보방에서 찾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악보를 지휘할 때 오박 분할을 쓰세요. 자, 이거는 아까 분할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근거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근거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박자적기에서 이 지휘 방법, 그래서 혼합박의 종류와 그 분할에 따른 지휘 방법을 물어보는 거고, 2조 악기에 대한 문제와 선율악기를 읽는 총부독해, 그 다음에 여기는 악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클라는 B플랫조, A조 클라리넷을 사용하는데 요거를 실음과 기보음을 고려해서 악기를 유추하는 거는 요거는 적용 문제고, 수많은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여기다가 적진 않았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만 한번 우리가 같이 이걸 가지고 관련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뷔시의 바다의 일부이다. 이거 지금 파이널 보콕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요 A조 클라리넷을 쓰는 문제죠. 이렇게 플룻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요거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 요거 뭘까요? 여기도 바뀌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원래 2조 악기가 아닌 애들이고, 얘네들은 2조 악기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거에 해당하는 악기가 뭘까? 자, 뭐를 어떻게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다 D로 되어 있어요. D인데 얘를 F로 기보를 했습니다. 자,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D인데 여기는 D인데 여기 F로 기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D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몇 도 높여서 기보한 거냐면 단 3도 높여서 기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높여서 기보할까요? 얘는 시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시름을 만약에 C를 보고 소리를 냈을 때 단 3도 아래인 A가 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기보를 하는 거죠. A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C를 보고 B플랫을 소리가 난다면 얘는 B플랫조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 관계는 뭘 따져준다? 요 조표를 먼저 따져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만약에 조표를 임시표로 기보하는 악기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는 다 조표로 기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5도 올려서 그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F입니다. 5도 위에, 그러니까 5도 아래에 소리가 나는 거죠. C를 보고 났을 때 F 소리가 나면 도시락으로 파가 나니까 얘는 5도 위에 조인 A조로 기보를 한 거죠. 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수많은 연습을 해봤죠.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적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 문제 말고도 모의고사에서는 비창 아예 그까지 똑같이 문제를 이렇게 이걸 알고 A조 악기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화성을 푸는 그러한 문제로 드렸었고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키맵에서는 기출문제에서 2011년도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플룻 오보. 자, 여기가 클라인데 클라가 요 악곡에서 얘가 지금 C로 또는 A조의 라동이 이렇게 해서 기보가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어차피 C조하고 A 마이너는 같은 조성을 쓰는 거니까 얘를 여기 지금 조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얘는 이제 C조라고 생각하거나 A 마이너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단삼도를 높여서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E 플랫이나 또는 C 마이너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단삼도를 높여서 기보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C를 보고 소리를 냈을 때 단삼도 아래의 음이 뭐다? A다. 그러니까 여기는 A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B플랫조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연습을 다각적으로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분할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시면 여기 브리튼에 자, 이런 악곡의 합창지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8분의 5박 지휘도형이에요. 자, 이거를 보고 분석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묻는 바는 이거를 어떻게 여기 14, 15마디. 자, 14, 15마디 한번 다시 정확하게 들여다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박자를 어떻게 쳤는지를 보시면 일단 여기 반주형이 쿵짝, 쿵짝짝으로 나옵니다. 쿵짝, 쿵짝짝으로 나와요. 자, 반주형을 보고 찾는 방법이 있고요. 선율에서는 2개, 그 다음에 3개, 8분음표 2개, 8분음표 3개씩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뭘로? 액센트로 그거를 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주형에서 또는 멜로디형에서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여기 2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이유를 2가지 쓰래요. 그러면 이거를 5박으로 쪼개서 하지 않고 이렇게 2박으로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는 템포에 있습니다. 템포가 뭐예요? 이렇게 200이면 얘는 점사분음표 하나에 60보다 조금 더 빠른 거죠. 그쵸?
얘가 이거 세 개가 되면, 자, 얘는 얘가 항상 어디에 와요? 200, 60이 항상 60이 여기 오고 200이 옵니다. 분모에. 자, 60, 아이고, 60이 오고 여기는 200이 오면요. 자, 여기에서는 60이 항상 분모에 왔을 때 얘는 20분의 8, 그러니까 6초가 걸린, 이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걸립니다. 이걸 하나 연주를 하는데, 그러면 얘는 3개로 합치면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대략 1초가 조금 넘겠죠. 요거 3개가 합쳐진 시간이니까. 그래서 요거가 1초 정도로 카운트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200을, 그러니까 요거가 200이라고 했을 때 60초에 200개를 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0초에 200개를 연주한다고 하면 또 딱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가, 그러니까 뚝딱 하는 동안에 3개가 더 넘게 연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빠른 거죠. 그쵸? 요거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지금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강원도 아리랑이 나왔어요.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 요오 이렇게 됩니다. 1, 2, 3, 4, 5로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쓰는 게 기출문제로 제시가 됐었는데, 요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요렇게 템포 기호가 180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딱 그러니까 점사분음표 기준으로 했을 때 60 정도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이아아라리 이요오오오오 요렇게 5개로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따란딴 따란 따란 딴 따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여기 원하는 답은 여기 템포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개, 3개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분할 2박 3박 2, 3 숫자를 쓰세요. 한 23마디도 나왔어요. 자, 여기 23마디에서는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두가 액센트를 이렇게 이 박에다가 액센트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2, 2, 2, 3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여기는 원래 8분의 9박자는 1, 2, 3, 4, 5, 6, 7, 8, 9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작곡자가 여기를 2개 1, 2, 1, 2, 1, 2, 1, 2, 3 이렇게 하는 걸로 악보에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 반주도 마찬가지 이렇게 반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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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멜로디에서 찾고 그 다음에 반주형에서 찾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기출과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악보를 제시된 악보를 살펴보죠. 제시된 악보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몇 마디냐 하면 5박 분할을 쓰고 그 근거를 한 가지 쓰세요. 이 악보를 지휘할 때 5박의 분할을 쓰라고 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일단 프레이징 표시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따란 따라라란 띵 따란 따둘 셋 하나 둘 따라라란 띵 따란 따안 띠란 따리라란 띵 따라라리라 둘 셋. 자, 2개씩 3개씩 2개씩 3개씩. 자, 멜로디에 뭐가 있다? 요
슬러를 통해서 아티큘레이션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개씩, 3개씩 묶여 있습니다. 자, 요거 쓰시면 답입니다. 또 하나 근거를 든다면 여기에서 이 악보를 지휘할 때 그래서 여기는 템포는 알레그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따란 띠르라란 띵 따란 따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반주형을 보시면 여기가 피치카토, 그 다음에 여기 피치카토로 쭉 오다가 아르코 2개, 3개, 그 다음에 여기도 피치카토 2개, 여기 3개, 그 다음에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2개, 3개, 2개, 3개. 자, 그래서 일단 멜로디에서 찾아주세요. 근데 멜로디에서 만약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나오면 반주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2가지를 쓰라고 하면 요거 2가지를 썼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1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뭐 대부분 요 멜로디에서 답을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3가지.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는 A라고 쓰시면 되고 영문 표기를 쓸 것, 주제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를 쓸 것, 첼로, 그 다음에 플룻, 그 다음에 오보에, 그 다음에 A조, 클라리넷. 자, 요거 A조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렇게 쓰시면 일단 요거 다 맞으면 1점, 요거 1점. 그 다음에 이거 분할을 쓰세요 하는 거 분할 몇 박 더하기 몇 박? 2박 더하기 3박 이렇게 쓰시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근거를 쓰세요. 자, 소프라노 멜로디 선율,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아니죠. 멜로디 주 선율에서 2박과 3박 2박과 3박으로 슬러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 반주형에서는 피치카토와 아르코로서 2박, 3박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살펴볼게요. 공공중학교 2교사는 합창, 창작, 통합 수업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통합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이 수업에 제제곡이 나에 나타나 있고 RCT에 활용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했는데요. 자, 이 교사는 나의 제제곡으로 감상과 창작의 통합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주제를 들려줬어요. 자, 감상을 하고 이제 창작을 하려고 하는데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반주로 연주되는 연주 형태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물어보나요? 처음에 이렇게 연주하는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멜로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피아노가 어떤 선율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주만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우리는 독주의 범주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가 1점.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을 삐아제 여기 니은에서 밑줄 친 그러면 다시 보시면 어떤 학생 1번 이제 변주 1을 들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변주 1을 들려준 거죠. 주제를 이렇게 해서 주제와 이거를 비교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바뀌었나요? 여기서는 4분의 2박자로 나오는 곡이 4분의 3박자로 나오지만 멜로디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율선 라인이.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곡이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두 곡이 완전히 달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같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의 인지적 능력을 피아제가 얘기했을까를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근거와 이유가 잘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인지 능력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인지 능력을 쓰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기서 문제의 의도는 요 선율이 달라졌지만 이렇게 박자가 달라졌지만
같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이 같은 선율을 가락에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 하면 가락의 보존 개념이 형성됐을 때 이거와 이거의 같은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존 개념으로 우리가 쓸 수가, 보존이라고 하는 보존 능력이라고 이렇게 인지 능력이니까 보존 개념 또는 보존 능력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이전에 기출 문제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는 동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도 이 인지 능력에 있어서 동화 작용을 한 것으로도 문제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존이나 동화 둘 다 답으로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채점하신 분들, 선생님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물어보고 두 개가 맞게 채점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둘 다 맞게 채점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ICT 활용 유형을 물어봤는데 이제 변주곡 방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창작을 했냐면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실로폰으로 연주한 가락을 악보로 자동 변환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했어요. 자, 그래서 연주를 하게 되면 변형한 가락을 이제 악보로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만든 변주를 악보로 출력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 중에서 찾아보시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했을 때 출력한 악보가 나와야 되니까 음악 정보 제작이 되겠죠. 일단 문제의 간단한 해설은 다음과 같고 이거를 우리가 묻는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거기에 관련 문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ICT 활용 유형 물어봤습니다. ICT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 방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음악교육 심리에서는 이 피아제의 인지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제 제시된 내용에 적용해서 쓰도록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할 부분은 연주 형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평가 영역 분류표에서 이제 이런 연주 형태에 대한 부분을 묻는다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범주로 봤을 때 여기서 1점, 여기 1점, 여기 2점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관련 문항을 살펴보시면 이제 교육공학 파트에서 이렇게 거의 문제와 유사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별로 게라지 밴드를 활용해서 곡을 만들어서 미디를 저장해서 수업 게시판에 업로드. 자,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일까요?를 물어본 거예요. 어떤 활동 유형? 자, 올해 문제와 뭐 똑같죠? 강교사 정보 제작해서 이 정보 제작이라고 쓰면 됩니다. 앞에서는 보기가 음악 정보 제작이라고 나왔으니까 음악 정보 제작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여기에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파이널 콕콕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존 능력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키맵에서 요거는 교육론 이제 키맵이 기출인데요. 기출에서 요 보존 개념에 대한 부분이 언제 형성되는가 하면서 피아제와 짐머만에 대한 이론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 이 보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론 키맵에서 도식 이론으로 이제 설명한 부분을 이게 이제 내가 아는 소리가 없어요 하는 거하고 여러 대 연주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지문은 거의 유사하게 이 지문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중학교의 음악교사가 이거 이제 여러 악기, 금관악기를 학습을 하는데 1차 시에서 트럼펫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에서는 트럼펫이 포함된 금관악기군과 타악기를 위한 곡을 했어요. 감상을 하고 나니까 이 배운 음색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트럼펫 소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내가 아는 트럼펫 소리라고 같은 것을 인지한 경우에 그것을 양적으로 확장하는 동화에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많은 경우 동화라고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가락에 대한 보존에 대한 그러니까 인지 발달과 관계해서 이제 보신다고 하면 보존 개념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둘 다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문항에서
동화에 대한 부분, 이제 기존 정보에다가 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융합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지구조에 이제 변화를 할 때 이런 동화작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존 개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살펴봤는데, 가락에 대한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연결을 한 거지만, 이때의 어떤 보존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를, 이 시기를,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과서에서 나온 부분들인데요. 여기 한 사람이 연주하거나 피아노 또는 관현악의 반주에 맞춰 연주하는 형태도 독주입니다. 그래서 관현악이 또는 피아노가 단순히 반주를 할 경우에는 독주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독주에 대해서 그 중주, 합주와 구별되는 형태로 여기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기악에서 무반주 또는 반주를 붙인 형태로 피아노 이외의 악기는 피아노를 포함하여 독주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바이올린이 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반주를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독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주, 그 다음에 보존은 보존이라고 쓰고 그럼 이유를 써야 되겠죠. 박자가 달라져도 선율 형태는 같음을 인지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선율, 가락의 보존 개념이 이제 형성되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화는 박자가 변하였지만 가락이 같다고 인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같은 거 안에 귀속시켜서 양적인 확장, 즉 세분화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걸 쓰셔도 되고 요걸 쓰셔도 가능합니다. 답은. 그 다음에 요거 각각 이거 1점, 요거 1점, 이유가 1점이 되겠죠. 요 개념이 1점이고요. 그 다음에 ICT의 활용 유형은 음악, 정보, 제작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5번, 6번, 11번 요렇게 세 문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활동 유형에 대한 거는 네, 참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 했던 제 내용들이 그리고 뭐 상반기에 다룬 부분들은 뭐 이 부분들을 다 다뤘지만 이제 문제로 제시된 것만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거고요. 그리고 키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과 키맵 클래스가 지금 심화반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기출문제들과 그 다음에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내용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에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1번까지 문제를 다 같이 이 문제를 살펴봤고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 첫 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개인차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커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복주머니라고 하는 개인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장기전이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도 힘들지만 마음 관리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그거를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가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시즌 3이 우리가 이제 마교심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마국심하고 마서심, 마인드맵으로 배우는 심화반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3이 시작돼요. 다음 주 정도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거의 개강을 하고 이제 복주머니 안내를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달 동안 이제 매일 문자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하루하루 공부한 분량들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이제 기록하면서
스스로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여기 아래다가 우리가 이제 카페 주소를 적어 드릴 테니까 여기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5, 6, 7, 8, 9, 10, 11. 자, 7달이 남았네요. 7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시간이 화살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그 성과를 반드시 점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서 꼭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기출과 그 밖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